네, 9월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려 9거래일 만에 코스닥이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9월 한 달 동안은 지수가 10% 이상 빠졌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던 한 달이 끝났으니까 과연 10월의 흐름은 어떨지, 또 추석 연휴 이후의 흐름, 가장 궁금한 10가지 종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집에 안 가셨어요? 그러게요. 갑자기 뭔 일이 있었나요? 원래 오늘 저희가 다른 분이 이제 나오시는 네. 거였는데 급하게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인해서 본부장님 집에 못 가고 야근하시게. 추석이니까. 네네, 되었습니다. 일 더 하다 가세요. 네, 명절 전에는 집에 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요? 가족분들이 안 보셔야 될 텐데. 그럼 수상한 종목 10가지 뭐가 있었을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장 많이 검색한 순위로 한번 볼게요. 1등으로는 플랫폼이 올라왔네요. 좀 의외고요. 2차 전지 역시 또 로봇, 연휴 끝나고 두산 로보틱스 거래가 되니까 그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대도 컸을 테고 바이오 가전 있습니다. 바로 종목으로 열어보도록 하죠. 이래서 밀리 소재 때문에 플랫폼으로 테마가 나왔네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거래가 됐는데 81%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유진 로봇 20% 가까운 급등, 대동, 알테오젠, 포스코퓨처엠, 위니아 에이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거 없는 밀리의 소재. 네.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종목이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이 회사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 라는 생각부터 들었었거든요. 네. 한번 진짜 돈을 많이 버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밀리의 소재 첫날 거래 어땠습니까? 뭐 오늘 첫 틈만 보면 안 좋지만 어쨌든 공모가 22,000원인가요? 거기였기 때문에 네. 한 4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고 아침에 치고 나갔다가 좀 운이 이거는 밀리서재는 오늘 운이 없었다. 왜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시장이 안 좋았으면 올 밀리서재가 상승을 유지가 되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을 줬잖아요. 네. 갑자기 살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살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야 일단 이거 수익 내고 딴 거 사자. 오늘 아침에 돈 벌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아침에 사신 분들은 손해겠지만 공모 그 배당 받으신 분들은 수익이시니까 일단은 좀 다른 쪽에 좀 가자 하면서 좀 상승을 많이 둔화시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았으면 이 밀리 소재가 정말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누려볼 수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모이는 장이었을 텐데 그건 좀 결과론적으로 아쉽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일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업이라는 의견을 주신 건 밀리 소재가 이 상승에 그칠 만한 회사는 아니다라는 의견인 건지 아니면 신규 상장주여서 그런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건지요?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연천재 지금 반등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구간이 아니라 반등 이제 막 살려고 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웬만한 종목군들이 갑자기 해서 급락 나올 가능성보다는 오늘의 상승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리서재가 신규 상장주라서 명확하게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사에 대한 어떤 평가는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저는 가끔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잠 잘 오는 뭐 노래소리라든지 혹은 뭐 그 삼국지 같은 거를 읽어주는 것들. 근데 밀리의 서재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쓰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또 틈새 시장 공략이 좀 잘 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시장만 조금 더 받쳐준다라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책을 종이책으로 읽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만약에 출퇴근을 하는 시간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종이책이 무겁고 여러 권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요즘 뭐 딱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너무 플랫폼이 좀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적용될 수 있는 물론 전자책 시장에서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좀 많은 별로 기업이 없다라는 거, 경쟁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계속 이제 처음에 이제 실물책에서 전자책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이제 오디오북으로 좀 바뀌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나의 만족은 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난다. 밀리의 서재를 폄하하는 거 아닌가. 사용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근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가 본다면 일단은 저는 뭐 스타트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서 저는 좀 별로였다라고 평을 주셨는데 이게 만약 오디오북이면은 잠깐 딴짓하는 사이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보는 것보다는 그쵸. 듣기라도 하는 게 낫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밀리서재가 오늘 처음으로 거래가 됐고 81%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요즘 신규 상장주 내에서 옥석 가리기 많이들 하시던데 네. 유창익 본부장님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새내기주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새내기주들은 별로 많이 잘 보진 않아요. 보진 않는데 만약에 보신다라면 이제 파두 같은 경우, 파두가 이제 SSD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만약에 신규 상장주를 보신다라면 물론 처음에 치고 나가는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고 차라리 좀 조정이 나오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는 바닥 대비해서 밖에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 상장이 되고 나서 한 4, 5개월, 3, 4개월 최소한 좀 지났는데 어느 정도 바닥 지지선을 좀 확인된 기업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밀리서재가 오늘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으면서 81%, 물론 고점을 끝까지 유지하진 못했는데 마감을 했고 저희 시청자분 보니까 새내기주로 자기는 두산 로보틱스에 네. 사활을 걸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오늘 유진 로봇도 있고 대동도 있잖아요. 네. 이런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그 두산 로보틱스랑 상장에 좀 같이 움직여 줄까요? 충분히 움직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수급이 또 그쪽에 쏠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는 유진 로봇하고 대동은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뭐 SPG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권역이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 두산 로보틱스를 못 사셔서 좀 더 많이 사고 싶은데 못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 다음 주 수요일에 두산을 사보시는 건데 그 너무 끝물 아니에요? 끝물인데 주가가 그 이슈로 올라왔다가 다 내려와 버렸어요. 네. 차트를 보신다라면 그러면 이제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면 원래 그 이슈들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지금 아예 삭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부각이 된다라면 의외로 두산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날의 운명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 목요일이죠. 네.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볼게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은 2.17%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계속 부진합니다. 앞서 이상현 이사님도 시장이 완벽하게 살아나려면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둘 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어서 그런지 호재보다는 걱정하는 분들 혹은 네. 악재 뉴스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주가는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오늘 같은 날도 반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네. 2차 전지가 좀 강한 종목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스코 퓨처엠은 반등 못하고 물론 이제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한 2%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는데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리튬 가격을 봤을 때 지난 저점을 이탈할 정도로 아주 급락은 아니지만 어떤 저점을 이탈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나온 이슈들이 하나가 전기차가 약간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이제 정부가 보조금 더 줄 테니까 계속 좀 하라. 할인 행사 좀 해라. 뭐 이럴 정도면 보조금 남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의 종식을 조금 미루겠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반영된 것이 일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한 2, 3주 된 뉴스인데 중국이 덤핑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기 때문에 늘리면서 좀 덤핑을 해서 유럽 그 기업들이 못 살겠다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럽, 프랑스에선가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조금 또 하락을 했고 또 다른 성장률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최근 한 달 사이에 로봇, 뭐 AI, 뭐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시장의 분위기 또 업황의 분위기 자체가 좀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결국엔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반기와 같은 상승을 좀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특히나 2차 전지, 양극재 쪽은 다 부진할 거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좋지 않을 거라고. 네. 근데 그 예상보다 만약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3분기에 그 트리거, 반등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예상보다 좋아진다라면. 네. 근데 예상보다 엄청 좋게 나와야겠죠. 엄청 좋게 나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미 예상도 눈높이가 낮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때는 눈높이가 높은 상황에서 그걸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너무 높게 봤나 보다 하면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눈높이를 좀 낮췄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미달하면 만약 그걸 미달한다라면 좀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눈높이가 낮아진 걸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반응이 예전보다 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락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악재도 악재지만 물론 뭐 흔들리는 그런 뉴스도 뉴스지만 수급이 부진한 것도 가장 큰 문제로 네. 꼽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탁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미 2차 전지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다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더 이상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보다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의 자금 유입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오죠. 반등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들어와줘야 되는데 네. 외국인은 그냥 제한된 매수만 좀 들어오고 있는 좀 것 같고, 트레이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고 기간은 계속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굵직굵직한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못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이제 10월 넘어가면서 이제 연말 양도세 맞아요. 이런 것들이 2차 전지에 또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아쉽게도 이 반등장에서도 반등을 하지 못해 2.17%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유창익 본부장님, 다음 주에도 조금은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라는 다운 의견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종목으로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의 선봉장 역할을 한 한올바이오파마 보겠습니다. 네.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그 이뮤노반트 자가면역 치료제 그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일상 이야기던데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임상 일상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또 경쟁 업체, 그러니까 이 한올바이오파마와 같이 지금 협업을 하면서 약을 좀 개발하고 임상을 하고 있는 경쟁 업체 이뮤노반트 미국 기업입니다.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어저께 상당히 좋은 좀 결과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어저께 하루만 그 200%인가? 90%, 제가 100% 죄송합니다. 100% 정도, 97% 정도 상승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했던 회사에 대한 재평가를 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올바이오파마는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신약 관련돼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제약바이오주가 올라올 때 전혀 못 올랐어요. 오히려 이제 지지난주 가려고 하는데 네. 시장에 내려앉으면서 오히려 한 28,000원까지 갔다가 22,000원, 25,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이 이슈가 나오면서 뭐 NH투자증권이라든지 뭐 다른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상한가로 출발을 했고 충분히 계속 그동안 기대가 있었던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아서 못 갔었던 상황에서 어떤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작용한다라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가 중증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내 베스트다라고 네.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나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그쵸. 세포를 가지고 네. 하는 치료제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치료 확률도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원래 이거 관련 한때 또 유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기업들. 네. 지금이야 이제 당뇨병, 뭐 비만 비만. 치료제로 유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해서 이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넥스트 레이저 티닙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티닙이 지금 이제 폐 치료제인데 쪽인데 어쨌든 유한양행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게 이게 이제 약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계속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한올바이오파마의 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조금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그 바이오
그 학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이벤트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주목 받을 때 너무나 선별된 주목이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비만 당뇨 치료 네. 한미약품 포함해서 혹은 무언가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오스코텍 같은 네. 그런 기업들만 올랐는데 10월 역시도 제한된 종목별의 제약바이오 상승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학회가 있는 만큼 업황 전반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는 제가 봤을 때는 업황 전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네. 현재 이제 금리 리스크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리스크가 계속 만약에 10월 중순 11월로 넘어가면서 계속 발생을 한다라면 금리에 가장 취약한 게 제약바이오주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되 만약에 분위기가 탄다라면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 당뇨 쪽에 집중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7월달, 8월달, 9월달 초까지 보면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왔었거든요. 꼭 이쪽만 간 게 아니라 AI 헬스케어, AI 제약바이오 그리고 전통 제약바이오주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올라간다라면 전체적인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0위에 있는 위니아 에이드 볼게요. 사실 최근에 계속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네. 안 다뤘어요. 이 다룰 만한 내용이 크게 있을까 싶었는데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 종목이 네. 왜 이렇게 자꾸 거론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위니아전자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관련주들이 계속 많은 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네. 어떤 뉴스인지 위니아이드의 오늘장 상승은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위니아 에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위니아 전자인가요? 이제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네. 약간 좀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위니아 그룹 전반적으로 회사채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뭐 최근에 급락세가 계속 나왔어요. 전일은 하한가였어요. 네. 위니아이드. 뭐 전일뿐이 아니라 최근 3일 전에 주가가 3,400원 하던 주가가 오늘 1,500원대까지 하락한 거니까 네. 한 3, 4일 만에 마이너스 50% 나온 거고 실제 이런 예가 나온 거는 8월 초예요. 8월 초에 5,000원 하던 주가가 그때 한번 하한가 나오면서 계속 하락한 부분들이라서 거기다 최근 이제 뉴스들 보시면 증권사 PF 문제 된다 뭐 이런 부실 대출 문제 심하다 얘기해 뉴스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되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니아 에이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어떤 관계 회사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오늘은 약간 이제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이 이 회사가 상장 폐지 당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부분들에 어떤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띠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니아 에이드 오늘 상승으로 이제 하락이 끝났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워낙 뉴스가 한번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면은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면서 움직이기에 속지는 말자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도 다운, 하락할 가능성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전반적으로 어떨지 볼게요. 유창희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밀리에서재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알테오젠, 포스코DX, 한올바이오파마를 업 주셨고 유진로봇과 대동, 포스코퓨처엠, 위니아이드 다운 주셨습니다. 근데 같은 포스코인데 포스코홀딩스는 업이네요. 왜냐면 일단 오늘 상승에 성공한 기업은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본 것이고 오늘장의 주가도요. 네. 네. 근데 유진로봇하고 대동 오늘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낙폭과대 종목이 이제 어쨌든 수요일에 많이 오른다면 그럴 종목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오늘 뭐 유진로봇이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네. 더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포스코퓨처엠은 오늘 같은 날도 못 올랐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상승이 좀 제한된 상승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는 오늘 하이놀 바이오파마를 선택을 했어요. 어찌되었든 이게 뭐 단발로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오늘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 상한가를 유지를 했고 네. 그러면 이게 한번 갭상한가가 유지가 되면서 마감하면 그 다음 날에도 좀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세워볼게요. 원래 가려다가 중간에 멈췄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시동 제대로 건다면 오늘이 한 32,000원 선에서 마감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목표가는 어디까지 열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 기준으로도 한 30% 가까운 상승이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이게 하루 만에 간다는 건 아니지만 네, 하루 만에 못. 제약바이오주라는 근데 하루마다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시장 자체는 분위기 자체는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면 뭐 독자적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가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유창인 본부장과 함께 장 정리도 하고 내일장 전망까지 해봤어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